찬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겨울밤, 붉게 달아오른 철판 위에서 조개들이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칙, 칙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 그 사이로 짭조름한 바다 향이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잠깐,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하필 겨울에 먹는 해산물이 유독 맛있게 느껴질까?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굴,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대방어 뱃살, 쫀득쫀득한 식감의 과메기. 겨울바다는 마치 보물창고처럼 최고의 미식 재료들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 생물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어민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자연의 섭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한국의 겨울바다로 초대합니다. 과연 겨울 해산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해산물의 맛이 정말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심리적 착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수산물은 다른 계절 대비 지방 함량이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지며 이로 인해 감칠맛과 고소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방어의 경우 겨울철에는 추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내의 지방을 축적하는데 이때의 뱃살은 참치 대뱃살에 비견될 정도로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겨울 바다에서는 어떤 해산물들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겨울이어야만 할까요? 한국인과 해산물의 관계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상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해산물 섭취 문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혹독한 겨울, 바다는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죠. 경북 포항의 과메기 문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어나 꽁치를 해풍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며 만드는 과메기는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겨울철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어민들의 지혜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 역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은 현재 국내 굴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입니다. 한려수도의 청정 해역에서 자란 통영굴은 리아스식 해안의 독특한 지형 덕분에 바람과 파도로부터 보호받으며 최적의 성장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2024년 11월에는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와 통영시가 협력하여 통영 어부장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 축제에서는 굴, 멍게, 멸치, 우럭 등 통영의 5대 수산물을 활용한 30여 가지의 요리가 선보였으며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겨울 해산물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겨울 해산물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름 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방어를 비롯한 많은 어종은 겨울철 산란을 앞두고 몸의 영양분을 축적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천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층을 두텁게 쌓는 것이죠. 방어의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며 특히 12월과 1월에 지방 함량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8kg 이상의 대방어에서 나오는 특수 부위, 뱃살, 배꼽살, 가마살, 꼬리살는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되면 수온이 내려가면서 굴은 체내에 글리코겐을 축적해 살이 통통하게 오릅니다. 이 글리코겐이 굴 특유의 크리미하고 담백한 맛을 만들어내는 핵심 성분입니다. 실제로 굴의 아연 함량은 다른 식품의 10배 이상으로 천연 자양 강장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꼬막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 시기 꼬막은 철분과 칼슘, 단백질이 가장 풍부해지며 비타민 B, C와 오메가3 지방산 함량도 높아집니다. 벌교참 꼬막은 핏물이 살짝 흘러내릴 정도로만 부드럽게 쪄내면 쫄깃한 식감과 짭조름한 감칠맛이 어우러져 겨울밤 최고의 안주가 됩니다. 바다의 온도는 해산물의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수온이 낮아지면 해산물의 근육 조직이 단단해지고 식감이 살아납니다. 또한 차가운 환경에서 해산물의 단백질 구조가 더욱 치밀해져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홍합의 경우 10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로 이 시기에 살이 꽉 차고 영양가가 풍부해집니다. 홍합에는 아연과 타우린이 풍부해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월부터 9월 사이에는 홍합의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이 시기에 잘못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지어 호흡 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정해준 제철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겨울 해산물의 매력은 단순히 맛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방식, 분위기,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통영 굴축제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에 개최되며 굴요리 시식회, 요리 경연대회, 굴채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포항 구룡포에서는 11월부터 바닷바람에 과메기를 말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이 독특한 풍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2024년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산물 수출액은 30억 3,5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굴과 전복 같은 고급 수산물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 겨울 해산물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겨울 해산물을 즐기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243건 중 약 53%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제철인 굴과 조개류가 주요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김경호 소화기내과 교수는 겨울엔 기온이 낮아 어패류가 상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 익히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고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겨울철 해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변동성도 커집니다. 특히 방어의 경우 제철인 겨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합니다. 일부 불량업소에서는 여름이 제철인 부시리를 방어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어와 부시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어는 입꼬리가 뾰족하게 자 형태로 각져 있고 부시리는 둥글게 생겼습니다. 또한 부시리는 눈부터 꼬리까지 노란색 띠가 있지만 방어에는 없습니다. 이런 작은 지식이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7년간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은 1.58도씨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 지구 평균 0.74도씨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인 제철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종의 분포가 북상하고 양식업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9월 하순까지 이어진 고수온 현상으로 1,430억 원 규모의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영은의 어업 생산량도 1980년대 151만 톤에서 2024년에는 84.1만 톤까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겨울 해산물의 풍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겨울 해산물은 어떻게 변할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캐푸드 열풍과 함께 한국 수산물의 세계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김, 참치 외에도 굴과 전복을 전략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시장 수출도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평가 기술과 주요 어종별 분포 변화 예측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 기술 개발과 친환경 어업 방식 도입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겨울 해산물 문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철 수산물을 즐기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겨울 해산물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영의 굴찜에서 피어오르는 김, 포항 구룡포의 과메기 건조대, 노량진 수산시장의 활기찬 대방어 경매, 이 모든 풍경은 단순한 먹거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수천 년간 맺어온 관계이자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겨울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올 겨울 어떤 해산물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겨울 해산물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고향의 조개구이 맛, 가족과 함께한 굴축제 추억,
혹은 아직 도전해보지 못했지만 꼭 먹어보고 싶은 메뉴까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맛있고 유익한 한국 음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해산물 한 접시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